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4일 오후 7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북한 노동당 정권은 원산 부근에서 동쪽으로 사정거리가 한 200km쯤 되는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합참이 발표했습니다. 그 직후에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장관, 서훈 국정원장, 김유건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반응을 내어놓았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라는 입장을 내어놓았습니다. 정부는 비핵화 관련 대화가 소강 국면인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데 대해 주목하면서 북한이 조속한 대화 재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 처음으로 문재인 정권이 지난해 3월 이후 북한의 무리한 행동이 거듭되었지만은 처음으로 반응을 내어놓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나마 발사를 환영한다 하는 반응이 안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지만은 이 반응도 아주 미지근합니다. 9.19 군사합의 위반이면은 당장 북한에 조치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정부의 오늘 발표가 아주 미온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9.19 군사합의인데 이건 중대한 위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쏜 미사일에다가 핵탄두를 탑재시켜 가지고 서울을 향해서 쏘았다면, 동쪽이 아니라 서울을 향해서 쏘았다면 서울 상공에서 터졌을 것이고 문재인 정권은 그것을 막을 아무 수단이 없습니다. 수도권에 사드를 배치하지 않았어요. 안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민들에게 한 번도 핵미사일 방어 훈련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미사일이 날라오면 나는 어디에 숨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날라오는데 7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중대 사안입니다. 제가 오늘 살아서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은 김정은이가 미치지 않았습니다. 쏘는 방향을 동쪽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유감 수준의 발언으로 그쳐서 되겠습니까? 더구나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문재인 정권은 얼마나 평화를 가져올 위대한 진전이라고 얼마나 써먹었습니까? 얼마나 이걸 이용해 먹었습니까? 국내 정치에. 그런데 그걸 정면으로 위반하는 이런 도발적 행동을 한 데 대해서 유감이다. 유감. 적어도 공동연락사무소 회의나 군사당국 간 협의를 요구를 해야죠. 요구를 해야죠. 그리고 이것은 9.19 군사합의 무효사항이죠. 9.19 군사합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 문장이 이래 나옵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이렇게 앞에 과장을 한 다음에 내어놓은 것이 제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공중, 해상, 지상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기관총을 쏜 것도 아니고 뭐 포를 발사한 것도 아니고 미사일입니다. 핵을 실을 수 있는 미사일 실험을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했어요. 더구나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로 전략적 결단을 했다. 밀어줘야 한다. 해서
남북 간에 여러 가지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그래도 일부 국민들이 참은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좀 양보해도 참아야지. 이렇게 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약속했던 게 뭐죠? 핵 실험 안 한다. 미사일 실험 안 한다. 물론 장거리 미사일 실험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남북 군사 합의서로 보면은 이것은 모든 미사일 실험 안 한다는 것으로 우리한테 약속한 겁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장거리 미사일 정도 이야기했지만은 결국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모든 약속의 근거가 되는 미사일 시험 발사 동결, 이것을 깨버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장거리 미사일 시험 안 했으니까 약속 위반 아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장거리 미사일은 본토에서 하는 미국인들을 위협하는 겁니다. 중거리 미사일은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겁니다. 이번에 발사한 것은 한국을 위협하는 겁니다. 수도권을 위협하는 겁니다. 물론 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한 것은 김정은이가 트럼프나 아베는 좀 버겁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만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에 침을 뱉은 거죠. 뺨 때린 거죠. 이래도 너희들이 뭐 우리한테 뭐 할 말 있어? 한번 해봐. 이런 조롱조 아니겠습니까? 지난 12일 김정은이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회의 시정연설인강 하는 걸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오지랖 넓게 촉진자, 중재자 역할을 하지 말고 제정신 차리고 제 할 말 하면서 남북 간의 공조를 통해서 이른바 민족 공조를 통해서 미국에 공동으로 대처하자. 이렇게 면박을 주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비핵화의 의지를 재천명했다. 환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핵화 의지를 재천명하기는 뭘 재천명했어요? 김정은이는 자기 입으로 한 번도 핵 폐기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 들어서 거짓말한 거죠. 이제는 노골적으로 미사일 도발로 대한민국에 침을 뱉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환영한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으니까 가장 낮은 수위로 유감을 표시하면서 남북 군사 합의서 위반이다라는 것을 지적하는데 그쳤습니다. 이걸로 넘어가면 됩니까? 이걸로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면 별 문제입니까, 이게? 별 문제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남북 군사 합의서 폐기죠. 이것은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하고 합참의장이 뒷받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죠. 그 다음에 빨리 수도권에 사드 배치를 해야 되죠. 수도권 2,500만 국민들이 가장 불안한 것은 핵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인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공군력인데 그 공군력이 수도권에서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구역 설정한 사람 누구죠? 비행금지구역을 자국 영공에 설치하는 나라는 전쟁에서 진 나라입니다. 후세인처럼. 그래서 후세인이 이라크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을 했더니 그 보호하에서 쿠르드족이 사실상 독립적 정부를 만든 거 아닙니까? 수도권 상공에 사드 배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구역 설정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이 안 나옵니까? 이런 사안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상황 설명을 해야죠. 아니, 불리한 일이 일어나면 얼굴을 보이지 않고 조금이라도 유리하면 나와가지고
표 얻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민족을 이야기하고 민주를 이야기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김정은 수석 대변인 아닙니까? 그나마 최소한의 위안은 돼요, 이게. 하도 그동안에 김정은에게 모욕을 당하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존재를 우리의 수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남북 군사 합의서라고, 합의서 위반이라고 지적을 하니까 그나마 한 0.1% 정도 위안이 된다는 것은 참 비참한 거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뛰는 게 아니라 오로지 김정은의 행복을 위해서, 김정은 한 사람, 8천만 민족의 수치자, 세계가 다 침을 뱉고 싶어하는 반인도 범죄자 김정은 한 사람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 대통령이 안보정책, 외교정책의 모든 것을 김정은 먼저, 국민 먼저가 아니라 김정은 먼저에 초점을 맞춰놓고 해외에 나가서도 욕을 먹어가면서도 경멸을 당하면서도 해온 그 답이 오늘 나왔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침을 뱉은 거죠. 국민 얼굴에 침을 뱉은 거죠. 그래도 나온 답이 남북 군사 합의서 위반이다라는 이 정도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화를 낼 줄 모릅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주류 세력에 대해서만 화를 내고 김정은에 대해서는 이렇게 당해도 왜 화를 안 내죠? 피학대 무슨 취미자입니까? 사람 중에 과학 취미자가 있고 피학대 취미자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남쪽 나라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반쪽 나라 대통령입니까? 국민을 분열시키고 하면 결국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누구가 되겠습니까? 분열 대통령, 남쪽 대통령, 반쪽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지금 김정은이는 연말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은 과거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은 지금 북한에 넘어가 있는데 북한이 이런 식으로 해보았자 탈출로가 열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대북 제재는 미국에 의한 제재가 아니고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세계의 제재인 것입니다. 그것은 김정은 정권이 세계를 상대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 대 세계의 대결 구도인데 여기서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한국의 애국 세력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과 공동 운명체가 되겠다 한다고 한다면은 문재인 정권과 같이 엮여서 대한민국의 동반 자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과 대한민국의 관계를 잘라야 합니다. 문재인과 대한민국 사이에 자일로 같이 묶여 있는데 이걸 잘라야 합니다. 왜냐? 문재인 대통령은 석은 새끼줄인 김정은을 잡고서 대한민국을 끌고 인수봉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 석은 새끼줄이 끌어졌을 때 문재인만 추락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까지 추락하는 것을 막으려면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켜야 합니다. 이게 요사이 광화문에서 나오고 있는 독재타도 헌법소의 구호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란 게 모래시계처럼 하루하루 지날수록 모래가 빠져나가는 그런 임기
있는 권력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역사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역사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